자, 오투 2-2 60페이지.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의 분류부터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 자, 물질은 커다랗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눈다는 거. 순물질은 뭐냐? 순수하게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자, 혼합물은 순물질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 불러준다는 거야. 자, 순물질은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혼원소 물질 이라 불러주고, 혼원소라는 것은 원소 한 가지로만 구성된 물질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자, 공기 중 산소 O가 아니라 O2지, 그치? 공기 중에 수소기체 H2, 그 다음 질소도 마찬가지로 N2, 그 다음 또 금속, 구리, 나트륨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혼원소 물질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으로 또 탄소도 있어. 자, 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에는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혼원소 물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얘랑 구별되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은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화합물이라고 불러주는데, 화합물의 대표적 예는 CO2, H2O. 자, 봐봐.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 자,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합을 이뤄서 어떤 순물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물질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순물질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순물질이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 자, 예를 들어서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밀도, 뭐 이런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같은 물질이니까. 자, 혼합물은 여러 가지 섞어주는 걸 우리가 혼합물이라 불러주는데, 자, 균일하고 불균일로 나눠서. 자, 균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르게 섞인 경우. 자, 불균일은 고르지 못하게 섞인 게 이 불균일 혼합물인데, 자, 보통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은 균일 혼합물은 보통 투명하게 나타나. 흰색이 아니더라도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불균일 혼합물은 보통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섞어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 자, 투명한 케이스의 대표적 예는 소금물. 자, 이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을 섞어준 거잖아. 자, 그 밖에 여기 설탕물도 나와 있고, 자, 식초도 나와 있는데, 자, 식초는 물과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섞어준 거야. 혼합물. 그 다음 공기. 자, 대표적으로 이 공기. 자, 공기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로 구성이 돼 있으나 이 기체들이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질소가 78%, 이쪽도 질소가 78% 이렇게 되어 있지, 이쪽 산소하고 이쪽 산소가 농도가 다르진 않잖아. 그래서 이 공기는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밖에 또 뭐 있어? 탄산음료. 자, 탄산음료는 우리가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설탕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게 탄산음료야. 어쨌든 탄산이 고르게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일 혼합물, 그리고 합금도 나와 있는데, 자, 합금은 뭐냐면은 금속과 금속을 섞은 거야. 자, 금속하고 금속을 섞어도 고르게 섞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이런 내용들. 자, 구체적인 예가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돼. 자, 불균일 혼합물은, 자, 보통 불투명한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스, 우유 이런 아주 불투명한 뿐더러 보통 잘 보면 흔들어 먹으세요, 씹어 먹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래서 이 주스, 우유 대표적으로 불투명한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 또 암석. 그러니까 암석이라는 것은 그
가만 보면 이 작은 알갱이들,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 광물이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섞어서 되는 게 암석인데, 자 얘도 고르지 못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 혼합물, 그 밖에 뭐 흙탕물 등등등등이 자 불균형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자 보통 우리가 투명이냐 불투명이냐로 많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종류를 다 알아야 돼. 자 균형 혼합물에 소금물, 설탕물, 식초, 합금, 공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불균형 혼합물에는 주스, 우유, 암석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순물질 중에서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CO2, H2O, NH3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호전소 물질은 산소, O2, H2, 그 다음 흑염,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도 있다는 거. 그 다음 구리나 나트륨 같은 금속.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수은도 나오는데 수은도 금속이야. 자,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순물질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고, 자, 혼합물은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얘네가 계속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거기 교재 보면 다른 물질하고 구별이 되는 그 물질 간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주는데, 대표적으로 색깔, 냄새, 맛, 겉보기 성질도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밖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그리고 밀도, 용해도 우리가 배울 그 내용이 바로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얘네들은 이 물질의 특성, 고유한 특성은 같은 물질은 양과 관계없이, 질량이나 부피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거고, 다른 물질은 무조건 다르게 돼. 그리고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대표적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 내용.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2페이지에 자,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끓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교재를 보면 62페이지. 자, 끓는 점이라는 것은 가열을 했을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 불러주잖아. 자, 여기 보면 자, 가열을 했을 때 메탄올은 65도에서 끓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일정해지고, 자,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으면서 온도가 일정해져. 자, 여기서 이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 불러주는데, 자, 끓기 시작한 이후로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 자, 상태가 변화될 때, 상태 변화 시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됨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배웠던 기억나? 자,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배웠어. 그래서 열을 계속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자, 상태 변화가 되면서, 자,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가해준 열 자체가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줘야 되지. 끊고 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해준 열이 거기에 사용되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어쨌든 이 끓는 점은, 자, 에탄올이 78도고 메탄올이 65도. 둘 다 알코올이지만 이름이 틀린 거야. 자, 끓는 점이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높기 때문에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는, 자, 아까 얘기했던 분자 사이 또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끊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야. 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이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끊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물질마다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틀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자, 에탄올은, 자, 여기 봐봐.
끓는 점은 똑같은데 1번하고 2번하고 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틀리지. 자, 1번이 빨리 도달하고 2번이 느리게 도달했잖아. 자, 같은 에탄올이라면 무조건 끓는 점은 같아야 돼. 대신 빨리 도달하고 늦게 도달하고의 차이는 액체의 부피, 액체의 질량, 이 차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1번보다 2번이 부피가 더 큰 거고 1번보다 2번이 질량이 더 큰 거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100g이라고 했다면 얘는 200g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달라질 뿐이지 끓는 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같은 물질이라고 해서 끓는 점은 같은데 항상 똑같냐? 그렇지 않아. 그 물질의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압력이야, 압력. 자, 압력이 변하면 그 물질의 끓는 점도 변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의 끓는 점은 몇 도야? 100도지.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도 100도가 넘어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물의 끓는 점도 100도 이하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케이스는 뭐냐? 자, 대표적으로 압력밥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압력밥솥은 이렇게 밀폐된 상태야. 자, 이 물이 끓어. 자, 물이 끓어도 이 수증기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압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돼. 그러면 물의 끓는 점도 자, 100도씨를 넘어가서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기 때문에 밥이 더 맛있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대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이 100도 이하에서 끓게 돼. 자, 100도 이하에서 끓는다는 것은 뭐 80도, 70도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밥이 맛있게 될 수 있어, 없어? 밥이 맛있게 될 수가 없어. 설익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냄비 위에다가 일부러 돌을 얹어놔. 그러면 기압이 더 높아지거든? 그러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끓는 점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는 거. 이거 외워줘야 돼. 자, 여기 교재를 보면 자, 62페이지 교재를 보면 옆에 끓는 점 이용 두 번째가 나올 거야. 자,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야. 그러면 액체 질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196도 이하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만약 액체 질소를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196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물질을 보관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할 때 시루의 뭐 동결 보관 또는 예전에 코로나 백신 우리가 미국에서 오고 막 이럴 때 보관을 해줘야 되잖아, 백신을. 그때 액체 질소 같은 걸 사용을 했다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끓는 점하고 압력 세 번째를 볼게. 자, 거기 보면 감압 용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 자,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돼. 감압은 뭐냐면은 압력을 낮춘다는 뜻이야. 자, 압력을 낮춘다는 것은 이 밀폐된 용기에서 공기를 계속 빼내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계속 빼내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 100도씨에서 끓었던 물을 식혀, 온도를 낮춰. 그러면 안 끓겠지? 근데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계속 빼버리게 되면 다시 낮은 온도에서 물이 다시 끓어. 자, 대신 만약 50도나 60도에서 끓잖아. 그러면 넣어보면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아. 50도, 60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을 공기를 더 빼버리게 돼서 예를 들어서 20도, 10도에서 끓는 경우는 손을 대보면 차가워. 예를 들어서 달에 갔을 때 다른 공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물을 달에 가져간다고 하자. 그러면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물이 다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달에는 물이 없는 거야.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이용한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요 감압 용기에 대한 실험이라는 거. 감압. 압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외워주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 쪽을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 밑에 녹는 점, 어는 점을 보자. 자, 녹는 점, 어는 점은 온도가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같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야. 자, 온도가 같기 때문에. 자, 대신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가 녹는 점,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냉각했을 때 변하는 온도는 어는 점. 그러니까 얘는 녹는 점, 얘는 어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녹을 때는 고체가 액체로 변해야 돼. 자, 어는 점은 액체가 다시 고체로 변해야 돼. 그리고 또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온도가 수평하게 나타나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이 뭐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됐기 때문이다. 자,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이 분자 사이에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끝낼 때 사용이 됐고, 얘는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 구간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 자, 이유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모든 물질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를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할 때 끓는 점이 녹는 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돼. 왜?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데 이게 열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녹는 점 이하는 고체 상태고 끓는 점 이상은 기체 상태고 끓는 점하고 녹는 점 사이는 액체 상태잖아. 자, 끓는 점이 만약 마이너스 42도, 어느 점은 마이너스 80도라고 하자. 그러면 온도 20도는 어떤 상태냐 이거야. 자, 끓는 점이 있고 어는 점이 있으면 온도 20도는 끓는 점 이상이지. 끓는 점 이상은 무슨 상태야? 기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또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도는 이 끓는 점하고 어는 점 사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액체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무조건 끓는 점 이상은 기체, 어는 점이나 녹는 점 이하는 고체, 그 사이는 액체라는 거. 그리고 물질마다 끓는 점하고 어는 점이 틀리니까 걔네들을 보고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추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또 자, 혼합물에서의 이 물질의 특성 관계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 자, 다시 60페이지 밑에 자, 수물질과 혼합물 구별하는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 자,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선생님이 지금 나눴잖아. 자, 첫 번째가 뭐냐? 고체하고 액체 혼합물. 자, 소금물이 이제 대표적 케이스인데 소금이 고체고 물이 액체겠지. 그래서 소금물의 케이스는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성이야. 자, 여기 볼게. 끓는 점하고 어는 점. 자, 끓는 점, 물에 순수한 물. 얘는 순물질이잖아. 자, 순물질, 물에 끓는 점은 100도시고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야 돼. 근데 소금물은 고체하고 액체의 혼합물이지. 혼합물인데 일단 끓는 점도 순수한 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자, 끓기 시작하면서도 온도가 올라가야 돼. 자,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자, 이유는 딱 하나야. 자, 고체하고 액체 혼합물은 액체만 끓어. 그러면 액체만 끓게 되면 끓을 때부터는 점점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자, 농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자,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게 특성이야. 자, 그 대표적인 예는 이거야. 라면 끓일 때 또는 국을 끓일 때. 자, 라면을 끓일 때 자, 물이 끓은 다음에 스프를 넣으면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거고, 물 끓기도 전부터 스프를 넣으면 더 늦게 끓지만 온도가 더 높아져. 이 차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 마찬가지야. 국도 혼합물이거든?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 그래서 그 국이 많이 끓었을 때 엎으면 되게 뜨겁거든? 그 이유는 끓는 점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어는 점이야. 자,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야. 근데 소금물은 어는 점도 낮아.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그리고 얼면 얼수록 물만 언단 말이야. 물만 어니까 농도가 높아져서 어는 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 이게 특징이 된다는 거. 자, 이 대표적 케이스를 이용한 케이스는 거기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 자, 염화칼슘 제설제는 뭐냐면 눈에다가 자, 뿌려주는 건데 어는 점을 낮춰서 눈이 어는 걸 막아주는 거야. 자, 우리가 도로는 어는 게 무섭거든.
얼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눈에 어는 점을 막아주고, 그리고 자동차의 워셔액. 자, 자동차 비 오거나 눈 오면 이렇게 뿌리는 워셔액 있잖아. 그 워셔액 같은 경우에도 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혼합물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 자, 이거 반드시 알아줘야 돼.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계속 높아지고, 어는 점은 순수한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지만 더 내려가고,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고체하고 액체가 아니라 액체하고 액체 혼합물이야.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인데,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어. 자, 수평한 부분 두 번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자,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78도에서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에탄올이 나와.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는 이유는 아직도 혼합물이기 때문이야. 근데 에탄올이 다 나오게 되면, 자, 3번부터는 거의 물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물은 100도씨에서 제 온도에서 끓게 된다는 거. 에탄올만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끓은 기체를 모아주면 에탄올, 냉각시키면 에탄올 모을 수 있고, 자, 이때 끓어 나온 물을 우리가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평한 부분이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이고, 고체하고 액체의 혼합물은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끓는 점은 더 높게, 어는 점은 더 낮게 형성이 된다. 자, 이 예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일단 필기하고 마지막으로 고체하고 고체의 혼합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 부분은, 자, 고체하고 고체의 혼합물인데, 자, 고체하고 고체의 혼합물은 녹는 점을 따지면 돼.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요만큼이고 B는 요만큼이야.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는 녹는 점이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고 수평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야. 자, 거기 교재를 보면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두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자, 이 두 물질의 녹는 점보다, 자, 얘네들은 혼합한 녹는 점이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예로, 자, 땜납. 자, 땜납은 납하고 주석을 섞어준 건데, 녹는 점을 낮춰서 금속과 금속 사이를 땜질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어. 그 다음 퓨즈. 자, 이 퓨즈는 납하고 주석을 또 섞어준 건데, 도선이 있으면 이 사이에 퓨즈를 넣어놔. 그러면 이 퓨즈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 정도 흐르게 되면 얘가 녹아서 딱 끊어지게 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퓨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 고체하고 고체의 혼합물은 녹는 점이 어떻다? 낮으면서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 자, 여기까지, 자,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필기를 하고, 자, 그 다음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